동시효과 중계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또 불거졌고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 앞둔 그 경계감 속에 3대 지수가 모두 밀려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는 어떨지 수요일장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전은 어떤 점을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 거래소는 그 5일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로 일단 5일선이 어제 한번 깨졌다가 올라왔던 상황이라서요. 오늘도 지지가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되겠고요. 코스닥은 그리고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파동이 8월 24일 날 1800에서 세 번째에 파동 접히는 것으로 간다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950까지는 한번 좀 열어놓을 수도 있겠다. 물론 현대차랑 이제 삼성전자가 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그렇게 많이 밀리겠냐 싶기도 합니다만 뭐 이 두 개가 안 밀린다고 그러면 다른 종목군이 또 깨져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 1950 정도까지는 한번 좀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200일선을 계속 때리로 내려가고 있는데 요거 깨지면 어떻게 될지를 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랑 지금 이런 섹터들이 뉴욕장에서 또 많이 밀렸기 때문에 아침에 좀 어떻게 나올지를 좀 보시면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좀 긍정적인 점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계속 사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라면은 뭐 월간으로도 지금 한 5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닷새째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의미를 좀 들 수 있을까요? 외국인은 특정 섹터만 사기 때문에요. 뭐 큰 의미까지는 아니어도요. 일단 전자 공매도했던 부분 뭐 약간 감아 올리는 것 같고요. 일부 이제 자동차라든지 낙폭 컸던 섹터, 운송 장비 쪽에서 매수 약간 들어오는데 전방위적으로 다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 관련해서는 투신의 펀드 플로우 봤을 때는 10일자 기준으로도, 12일자 기준이겠죠.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900억 나왔기 때문에요. 조금 이제 운신의 폭은 제한될 것 같고, 연기금이 연말까지 좀 사줄지는 봐야 되겠는데 어제 또 좀 팔고 나왔기 때문에요. 수급적인 요인들은 좀 불리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한 9,400억을 9월 달에 때리고 나왔는데 유가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사우디가 전체 포션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동의 자금도 상당히 좀 들어왔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좀 빼내가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좀 불리하게 수급도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000선 넘어서면서 펀드 쪽에서의 환매 압력이 커지고 있는 그 구간이고요. 외국인이 사고는 있지만 또 기관의 이 매도 물량이 또 출회가 되고 있어서 수급의 움직임 또 오늘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장중에는 10시 반에 중국의 물가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어제 무역지표가 좋지가 않게 발표가 돼서 이번에도 좀 움직임이 좀 어떻게 나올지 중국 증시가 어떻게 반영할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부진하게 나오면 경기 부양에 대한 그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뚜껑을 좀 열고 살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증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야간 선물 지수부터 체크해보죠. 0.34%가량 밀려났습니다. 2012포인트 선으로 코스피 지수는 좀 환산을 해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 지수 0.3%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선의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3.2포인트 하락한 2015선 0.18% 정도 마이너스권의 출발 앞두고 있고요. 자, 코스닥 시장이 소폭도 내림세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엿새 연속의 하락입니다. 1포인트가 떨어진 671선 0.23%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미국으로 출국을 하면서 지금 미국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그 분위기가 코스닥 시장에 전해질 수 있을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 대체적으로 보합권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지금 움직임이 좀 많이 1% 넘게 하락권에 출발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회원님 대형주부터 살펴보죠. 네, 자 삼성전자는 보합 나와 있습니다. 125만 2천 원입니다. 10월 말에 이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실적 이제 IR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워낙에 이제 캐시가 한 50조 원 이상이 있어서 돈을 좀 써라라고 풀어내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큰 폭의 하락 정도는 없을 것 같아요. 자리는 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한 1.8% 밀려 있는데요. 어제 또 많이 올랐었고 그저께는 또 많이 밀렸던 상황에서 하루하루 좀 등락이 많이 엇갈립니다. 글로벌하게 폭스바겐하고 뭐 글렌코어 그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 자동차 업체들 주가가 좀 안 좋았던 상황인데 폭스바겐 따라 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 자동차 시황 움직임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요.
모비스랑 현대이아 좀 밀리고요. 기아차는 그래도 한 1% 정도 상승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국타이어도 좋고요. NHN엔터가 일단 웹젠 지분 안 판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두 종목이 약간 엇갈려서 나오는데요. NHN엔터는 0.3% 올라갑니다. 웹젠은 한 5% 정도 밀려서 나올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국한테 넘어가기를 바랬던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유가는 조금 더 이제 밀려서 나왔는데요. 조선 쪽은 대우조선은 한 2% 밀려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한 1% 정도 올라가서 좀 엇갈립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 어제 다 밀려서 마감됐었는데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요. 뉴욕장에서도 항공주가 한 3% 저차 업종 섹터로는 좀 밀려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유가 밀렸지만 항공주가 세게 붙어질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 정유 섹터도 금호석유, SK이노베이션, 뭐 약세권이고요. 반면에 대한하고 롯데 같은 경우는 한 1%씩은 올라 있습니다. 반면 또 LG화학, 뭐 SK케미칼 이쪽은 또 2%도 밀려서 나올 것 같고요. 철강 쪽도 글렌코어 밀리게 되면서 뭐 전반적으로 심리는 좀 꺾여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밀리고요. 하지만 고려아연은 오늘 이제 신한 쪽에서 달러 쪽 강세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리포트 썼습니다. 고려아연이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업체이다 보니까 오늘 한 1.5% 정도 다시 재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 보시면 어제 뉴욕장에서 인덱스가 한 3% 넘게 밀렸던데요. 한미 사이언스가 1.7% 하락권이고요. 한미 약품도 밀립니다. 그리고 LG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 삼성 NNS, 코롱생명과학, 바이로메드, 메디톡스도 많이 밀립니다. 엘러간이 한 4% 급락이 나왔던데요. 메디톡스가 따라서 갈지는 봐야 되겠는데 현재는 약세권에서 호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코스피 200 내에서는 한국항공우주가 한 1.8% 정도의 반등세 오늘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롯데케미칼, 고려아연, 삼성 SDI 등이 상승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우조선해양이 한 2% 이상 밀리고 LG생활건강이 1% 이상의 하락, SK케미칼도 마이너스권의 시세에 나오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98포인트의 하락, 671선 지나고 있는 코스닥 지수인데요. 자, 종목들 살펴보죠, 의원님. 네, 자, 카카오는 김범수 부장이 저희 뉴스토마토 기사를 보니까 해외 그 원정 도박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다음 카카오는 정부하고는 상당히 대립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굳이 따라가서 이렇게 취재해가지고 낸 거 보니까요. 어쨌든 좀 불편해졌는데요. 다음 카카오 지금 인터넷 전문회랑 관련해서도 그 최대 주주들의 적격성 문제들, 자격 문제 이렇게 심사한다고 하는데 좀 애매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0.3% 카카오는 밀려서 나오고 있고요. 어제 뜬금없이 코스맥스 BTI가 내추럴 사간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움직였던 상황인데요. 오늘 아니라고 공시 나오면서 내추럴은 빠지고요. 코스맥스 네, 10월 14일 수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에서는 헬스케어 관련된 업종이 가장 크게 밀렸습니다. 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헬스케어 업종이 한 1.2% 정도 마이너스권의 시세가 나왔고요. 이번 주에 대거 이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금융 섹터도 좀 좋지가 못했습니다. 장마감 이후에 실적이 발표된 그 기업들이 있는데 존슨앤존스, 인텔, JP모건 이런 종목이 장마감 이후에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인텔은 예상을 웃도는 그 실적이 발표가 됐다는 점 좀 특징이고요. 반도체 관련된 그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JP모건은 금융주들은 좀 실적이 좀 좋지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JP모건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보고 있는 트위터가 아직 주가가 1.1% 상승을 했습니다. 비용 절감에 나설 계획을 밝히면서 강세권의 움직임이 나왔고요. 국제 유가가 밀렸습니다. 0.9%의 하락, 46달러 66센트 선 공급 가잉에 대한 그 지속 전망이 계속 부담스럽게 작용하면서 하락권의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 우리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잠시 후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환시장 출발 동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객 쪽에서의 환율부터 살펴보죠. 소폭 올랐습니다. 15전의 상승입니다. 1151원 선으로 최종 호가가 나왔고요. 일단 중국의 수입 부진에 따라서 이 환율이 소폭 좀 오름세가 좀 나타나는 그 모습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달러가 지금 주요 통화 대비로 또 하락하는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지연에 대한 그 가능성이 또 불거지고 있어서요.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좀 반응하는지 살펴보죠. 여기 환율의 상승분 반영하면서 소폭 오름세로 출발이 나왔지만 소폭의 오름세에 좀 그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30전의 상승 1150원 선으로
개장된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도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 어제 하루 만에 약세권으로 좀 돌아서는 그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현재 일본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 하락권으로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의 약세권입니다. 지금 현재 0.7%가 밀린 18,106엔선으로 개장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개장 전에 기업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것은 지금 보합권 정도로 전달과 좀 비슷하게 발표가 좀 됐습니다. 이거보다는 또 물가지표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같이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 증시 어떻게 개장되고 있는지 선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선물지수 약세권입니다. 0.4포인트가 떨어진 246.1포인트 선으로 개장이 됐고요. 지금 현재 시가 부근에서의 움직임 이어집니다. 246.1포인트 선 현재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선물 시장 살펴보죠. 의원님. 네, 자, 선물 야간 거래에서 위아래로 한 1포인트 움직였었고요. 종가 저가로 마감됐던 상황입니다. 0.85 하락 마감인데요. 개장가는 조금 높게 나와 있습니다. 246.10 출발했고요. 현재는 그냥 시초가 부근 움직임 나와 있습니다. 기관 쪽은 400개 매도인데요. 개인과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계리율은 좋습니다. 어제도 프로그램 3천억 들어왔었는데요. 비차익 쪽으로 해서요. 오늘도 한 90억 정도 매수이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 사고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삽니다. 지금 207약 정도 매수 우위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금 매수세 이어나가네요. 25억 원의 매수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6거래일째 매수 기관은 오늘도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어 있는데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도가 좀 많이 잡히면서 52억 원가량의 매도로 집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 유가증권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삼성 SDI 이렇게 IT 쪽에서의 매수세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현대차에 대해서도 오늘 좀 시세는 좀 동시효과 때 좋지가 못했는데 지금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오네요.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소폭의 매도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시가가 2014선으로 개장이 됐고요. 지금 시가 부근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소폭 밀리면서 0.23%의 하락, 4포인트가 내린 2014포인트 선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살펴보죠. 코스닥 시장이 지금 모처럼 반등입니다. 지금 엿새 만에 반등 시세. 0.39포인트가 상승한 673선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 부근에서의 움직임이긴 한데요. 미약하나마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지금 박 대통령의 이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를 하는 그 투자자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플러스권의 움직임으로 출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종목들의 움직임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인텔 실적 좋았고요. SK 하이닉스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에 받으면서 지금 1.5%가량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시총상위 주중에서는 두각을 나타내는 그 움직임입니다. 서 의원님, 대형주부터 살펴보죠. 예, 자, 삼성전자는 0.4% 밀리고요. 미래산업이나 하이닉스 쪽 움직임이 좋습니다. 미래산업 3% 상승권이고요. 하이닉스 1.67%, 그리고 삼성 SDI, 삼성전기, LG전자 플러스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도 좋은데요. 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좋은 섹터 중에 하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올라 있고요. 현대글로비스 이런 쪽들도 상승권입니다. 한국항공우주도 다시 이제 KFX 사업 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약간의 이제 그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긍정적으로 일단 시장이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중국 원양자원 보겠습니다. 중국 원양자원이 시총이 6천억으로 벌써 올라와 있네요. 이게 전국 지점장들이 지점장 회의에서 항상 이야기한다는 종목이라고 하는데 우스갯소리인지 진짜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10월 달 들어서 지금 시세가 거의 더블이 났습니다. 84% 올라 있는데요. 오늘 한 15% 정도 급등권입니다. 그리고 코스맥스 BTI는 어제 내추럴 엔도텍 여파에서 하루 만에 좀 벗어나는데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코스맥스 BTI는 아주 소폭의 반등, 2천만 원 거래되면서 나오고 있고 코스맥스도 한 1% 정도 올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은 종목들 움직임이 조금 있어서요. 좀 보시면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 한 0.3% 정도 올라 있고요. 대한항공이 한 0.6% 올라갑니다. 그 밖에는 다 밀려나는데요. 좀 밀려난 쪽들 좀 보시겠습니다. 고려아연도 오르네요. 고려아연 아까 그 신한 쪽에서
매수 리포트 나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1.7% 정도 글렌코 감산 이슈 관련한 재료를 좀 호재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이 시각 현재 플러스로 돌아서 있습니다. 자, 조선 쪽 보시면 대우조선이 한 2% 밀려 있고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 올라 있습니다. 9월 달에 그 선박 수주 물량이 그 재화 중량 톤수 데드웨이트 톤으로 해가지고 1,100만 톤으로 월간 기준으로 올 들어 최대치였다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요. 1월, 9월 누적으로는 아직은 좀 작년보다는 발주가 안 좋은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좀 그런 조율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호텔 신라 계속 밀리는데요. 오늘도 1.9% 밀려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라든지 또 면세점 관련 입찰 이슈권들이 약간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투어도 따라서 한 1% 밀려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LG화학이 1.0%, 그다음에 하나케미칼, 또 S오일, SK이노베이션, OCI, 그다음에 포스코, 현대제철 다 밀려납니다. 고려아연만 지금 이쪽에서 살아 있는 것 같고요. 어제까지 아주 강한 시세 보여줬던 현대산업개발이 2.39% 하락 반전이고요. GS건설도 한 1.5%대 밀려 있습니다. 음식료랑 화장품 제약은 연일 좋지 않은데요. 자, 보시면 BGF 리테일, GS 리테일, 오리온, 오뚜기, 대상, CJ 제일제당, 신세계푸드, 롯데푸드 다 밀려 있고요. 어제 아주 많이 밀렸던 CJ 프레시에만 조금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언스도 어제 상당히 위아래로 흔들려서 종가는 2% 플러스권 마감했었는데요. 뉴욕장 바이오 밀린 거 연결해서 한미사이언스 오늘 3%대 약세권 출발이고요. 한미약품도 2% 밀려나 있습니다. 삼성 LNS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도 하락권에서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중국 원양자원 잠시 좀 짚어줬는데요. 중국 원양자원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국적주들 어제 아주 시세가 폭발적으로 또 치솟는 그 모습이 나왔고 오늘 연속성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점 특징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종목군들이 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투자 활성화에 대한 그 기대감이 이쪽으로 좀 많이 분출이 되고 있는데 중국 원양자원이 한 18%가량 오르고 웨이포트가 23%의 급등입니다. 이스트아시아 홀딩스도 한 3% 넘게 오르고 완리도 지금 한 7% 넘는 급등권의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특징주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업종상 가장 강하게 오르는 업종이 종이 목재 업종입니다. 깨끗한 나라, 모나리자, 이 육아용품 관련된 종목으로 중국발 이 수혜가 예상되는 그 종목으로 많이 분류가 되는 그 종목군들이죠. 지금 깨끗한 나라가 한 10%가량 오르고 모나리자도 한 2%대. 그러고 보니까 보령 메디앙스나 아가방 컴퍼니도 지금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같이 나오고 있다는 점 좀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는 쪽이 비료 관련된 그 종목군들이에요. 지금 남해화, 조비, 지금 4에서 6%대, 강세, 효성, OMB도 한 2%가량 오르고요. 지금 슈퍼 엘니뇨의 곡물 가격 급등한다는 그런 소식들도 좀 전해지고 있던데요. 자, 허연님 살펴볼까요? 네, 비료 쪽, 제가 이제 워낙에 안 보고 있는 쪽 중에 하나라서 펀드멘탈 여건을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엘니뇨 이펙트라고 하면 반발성 재료로 보일 수는 좀 있을 것 같아서 관심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중국 국적주들은 웨이포트가 벌써 상한가를 들어갔네요. 한 75억 거래되는데 상장량만 160만 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원양자원이 22% 올라 있고요. 제가 아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지점장들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이나 그레이트나 완리, 차이나 하오란, SNC 엔진그룹 이런 쪽들도 같이 붙어 있는데 왜 올라가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세가 이쪽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금이 그냥 왔다 갔다 쏠려 다니면서 일단 긍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건설도 좀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업종상으로 가장 많이 밀리는 게 건설 업종이에요. 현대산업이 또 지금 운봉을 또 내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2.8%나 하락을 하고 있고 GS건설도 1.6% 정도 마이너스권의 시세 움직임. 단순하게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숨고르기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반영하면서 10월 달 들어서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한 15% 올랐기 때문에요. 지수도 2030선까지 그저께 갔다 왔었고요. 좀 밀려나는 것 같고요. 나머지 그 해외 플랜트가 있는 현대건설 포함해서요. 현대, 대림, GS, 대우는 미청구 공사 금액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많게는 3, 4조 원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현대건설이 이제 가장 타깃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몰라요. 지금 얼마나 가려놨고 그동안에 이제 현대차가 가져가게 되면서 이거 일부러 숨겨서 이제 넘긴 거면 나중에도 법적인 문제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현대차가 그 실사를 잘 했을지는 저희가 이제 뭐 회계 능력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나중에 불거질 수도 있는 재료인 것 같고요. 실적을 언제 이제 쳐낼 것인지 미천구공사 금액들을 거기에 따른 우려들은 실적 시즌 다가오면서는 계속 반영될 겁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가이던스는 건설사 전체로는 나쁘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내수 쪽에 센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고요. 나머지 해외 플랜트 있는 쪽들은 조선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적 가이던스는 흑자 전환이고 뭐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는데 아직 저희가 이제 복잡한 공정으로 만들어야 했던 그 배들이 어떻게 돼가는지. 저번에 이제 물론 삼성중공업 쪽에서 납기 지연 관련한 금액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는 것이 약간 그게 7천억짜리 시추선 드리십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고재료가 좀 약간 호재성 재료이긴 해도 금액이 아직도 그쪽이 많이 남아 있어서요. 건설하고 조선 쪽은 아직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약간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건설주도 밀리면서 뭐 리모델링 관련된 건자재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금 다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나옵니다. KCC, NX 이런 종목군들 한 1% 정도 밀리는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의 움직임이 좋지가 못했는데요. 지금 의약품 업종이 또 많이 밀리면서 지금 종근당이 한 3% 가량의 하락, 한미약품도 한 2% 가까운 하락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약주들의 부진은 코스닥 시장으로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 지수 플러스권으로 오늘 개장이 되면서 반등을 하나라는 그 기대를 높였지만 지금 마이너스권 전환이 나오고 있습니다. 1.24포인트가 떨어진 671선 0.18% 정도 내림세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종목들 살펴보죠, 의원님. 네, 자 보시겠습니다. 일단 뭐 대형주들 내에서는 어제 아주 4% 급등 나오면서 지수 낙폭 많이 줄여놨었던 셀트리온이 오늘은 0.4% 밀립니다. 메디톡스 1.6% 하락. 어제 장 후반에 갑자기 뭐 9% 급등 나왔던 코롱생명과학이 2% 다시 약세 돌아서 있고요. 바이로메드도 1.4% 12만 원도 깨졌네요. 이쪽 섹터가 사실은 되게 크리티컬한 지수대에 놓여 있어서요. 기술 성장 기업군이 제약주 포함해서 코스닥이 이게 지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건들이 돼 있는데 좀 오늘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에 목표가 하향되고 막 이렇게 음봉 길게 맞아서 팍 떨어졌던 그렇게 나올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무섭기도 하고 좀 사볼기도 할 만한 그런 희한한 그런 지수대에 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업종은요. 그리고 오늘 라이스 DMB랑 뭐 한국정보통신, 나원 시큐어 이런 쪽도 좀 세게 붙여 있고요. 특히 나이스 DMB가 어제도 아주 급등하더니 오늘도 한 11%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보인증이 3.4% 강세권이고요. 그리고 카카오는 0.25% 정도 소폭의 반등입니다. 뭐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전체 시황 대비로는 미국장에서도 센 것 같습니다.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주들이 나쁘지 않은 궤적인데요. 그냥 좀 묻어서 가는 것 같고요. 건자재 쪽에서는 산목에스폼은 좀 밀리는데요. 유진기업 플러스권 나와 있고요. 동아기업이나 뭐 대림기업 그런 쪽도 약간 좀 밀려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 관심이 가장 높은 종목이 뉴프라이드일 텐데요. 참 이게 공시되는 내용들 보면 스케줄 상으로도 참 이게 많이 해봤던 분들이 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시간적인 스케줄이나 이게 굉장히 좀 계획적으로 잘 나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의미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제 IR 하신 거, 13일자로 공시하신 거 보니까 이제 딱 한 달 상간으로 다음 달 12일 날 완다그룹 관계자하고 연변 주정부 관계자, 연길시 정부 관계자, 뭐 중국 하남 광전송 송신탑 관리 유한공사, 하남이 국제무역유한공사 관계자 모셔놓고 서울 강남 테헤란 하르나스 그랜드 볼륨에서 이제 IR을 하겠다고 했어요. 오후 3시부터. 또 우연찮게 또 한 달이 또 남아 있어요. 주가는 한 20배가 올라 있고 단기에. 어쨌든 뭐 오늘 이제 투자주의 종목, 투자위원 단기 과열 종목이라서 한 48억 거래되면서 30분 단위로 지금 거래 체결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뭐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 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밸류에이션만 좀 읽어드리면, 뉴프라이드는 PER이 아니고 PBR이 지금 30배가 넘어간다. 뭐 이 정도만 하고 이야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니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시세 급등 이후에 볼륨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항상 거래량이 주가를 선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다 할 수 있겠지만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하는, 위험하니까 수익률도 그만큼 높겠죠. 어쨌든 뭐 오늘 뉴프라이드는 24% 올라 있고요. 그 중국 국적주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올라가는 이유 솔직히 모르겠는데요. 웨이포트도 상한가 지금 가 있고요. 849억짜리 종목입니다. 그리고 중국 원양자원, 뭐 완리 이런 쪽도 급등세 나와 있습니다. 완리 정도는 모르겠어요. 제가 현지를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뭐 그냥 그 펀더멘탈 상으로는 그나마 조금 읽어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뭐 달릴 만큼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움직이는 뭐 섹터로 본다면 이야기가 됐던 중국 국철주,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비료 관련된 그 농업 관련된 그 종목군들, 코스닥 시장에서도 효성 OMB 고가 높이면서 6% 넘게 치솟고요. 팜스토리도 한 7%대 급등권의 시세 나오고 있고, 남해화학도 고가를 높이고 있는 그 구간, 조비가 한 7%대 급등권의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징주로는 내추럴 엔터텍, 코스맥스 인수 부인에 지금 3% 넘게 밀리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어제 웹제는 또 NH 엔터테인먼트 뭐 인수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요. 공시가 나왔죠. 일단 뭐 부인을 하면서 주가가 4%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유비케어가 오늘 또 급락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7%가량 밀리는데요. SK케미칼의 지분 매각 추진 소식에 어제 상승분 한 절반 정도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지금 헬스케어 관련된 그 종목군도 유비케어 밀리는 가운데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같이 좀 주가가 떨어지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핀 관련된 핀테크 관련된 그 종목군들 여전히 주목을 시장에서는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한국 정보인증, 전자인증, 강세권의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양시장 모두 마이너스권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낙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장중 저가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로 출발했지만 오늘 엿새 만에 매도로 전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분석해보죠, 의원님. 네, 자 보겠습니다. 선물 쪽을 먼저 볼게요. 일단 기관이 한 617계약 정도 팔고 있습니다. 베이시스랑 괴리울도 괴리울 마이너스 0.11 정도에서 한 70억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 오늘은 좀 이해 안 되는 시장이 좀 많네요. 시장이 항상 오른 것은 맞는데요. 약간 좀 스킴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개가 눈에 띄어서 조금 더 걱정은 됩니다. 어쨌든 어제도 한 3천억 들어왔는데 지수가 별로 안 좋게 마감됐었고요. 오늘도 지금 뭐 비차익으로 어쨌든 들어옵니다만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본주는 외국인화 기관이 엄청 팔았을 거예요. 어제도 한 2천억 넘게 팔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같은 일이 벌어질지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얽혀있는 구조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명쾌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자, 업종별로 먼저 거래소 보시면 일단 오늘 10월 14일 외국인 230억 매도하고 있는데요. 유통 쪽하고요. 유통과 화학, 서비스 매도입니다. 그리고 사는 쪽은 금융주를 좀 사고 있네요. 보험 포함해서. 기관 쪽도 조금 팔고 있는데요. 제약 쪽 일단 유통을 또 같이 겹쳐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화학 매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 쪽, 사는 쪽은 금융인데 보험사들에 대한 매수가 오늘 좀 외국인 기관 동시에 보험업종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50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쪽, 이게 이제 핀테크 관련된 전자결제 뭐 이런 쪽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통신 서비스, 그다음에 제약주 들어가 있습니다. 사는 쪽은 인터넷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오락문화와 인터넷 매도하고요. 사는 쪽은 통신 서비스, 그다음에 디지털 컨텐츠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은 호텔신라에 대한 그 매도가 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주가도 호텔신라가 지금 닷새 연속 밀리면서 4%가량 내리고 있다는 점 특징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시효과 중개사기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